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자식에게 원수가 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머니가 상담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을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이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만 해요. 평생 딸 바라기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버릴까? 나중에 폐륜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3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과 수백 명의 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식을 폐륜아로 만드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늦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일부 마이너스 현실을 직시하자.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10가정 중 4가정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60%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식이 배은망덕해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라고 말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식의 태도는 부모가 만든 결과물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망치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부모들은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희생하면 자식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마이너스 과도한 간섭과 통제. 첫 번째 실수는 자녀의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해. 저 사람과는 사귀면 안 돼. 그 일은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독립성과 판단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며느리나 사위에게 간섭하거나 손주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의존적이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평생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부모를 거부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돼요. 셋째, 분노가 쌓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참지만 성인이 되면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해주셨어요. 대학, 직장,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어머니와 말도 하기 싫어요. 과보호와 과간섭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나이에 맞는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녀의 실수를 허용하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셋째, 경계를 지키세요. 자녀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치명적 실수 마이너스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두 번째 실수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런 부모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신의 꿈, 건강, 행복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삽니다. 나는 괜찮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말을 달고 살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 용돈, 결혼자금까지 모두 대줍니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줍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나서서 수습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당연히 여깁니다. 부모의 희생을 권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둘째,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부모가 다 해결해주니까 자신이 책임질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셋째, 부모를 만만하게 봅니다. 어차피 부모는 나를 버리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50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30대 아들이 아직도 용돈을 달라고 해요. 결혼도 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안 주면 화를 내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를 하인 부리듯 해요. 이것이 무조건적 희생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셋째, 도움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치명적 실수 마이너스 감정적 조종과 죄책감 유발. 세 번째 실수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아프면 그때 후회할 거야.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데 너만 그래? 이런 말들로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수법도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삐치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감정적 조종을 당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괴로워해요. 둘째, 분노가 쌓입니다. 감정적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셋째, 회피하게 됩니다. 부모와 만나면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한 30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어나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이 감정적 조종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세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부모의 불행을 자녀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뭘 해도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네 번째, 치명적 실수 마이너스 비교와 경쟁 부추기기. 네 번째 실수는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옆집 철수는 의사가 됐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내 친구 영희는 결혼도 잘했던데. 누구 아들은 부모한테 매달 용돈도 드리던데. 형 누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비교를 당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둘째,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형제자매와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나보다 형 누나 동생을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 사례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형과 저를 비교하셨어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효자인데 너는?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형과는 사이가 나쁘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르고 각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결과만 보지 말고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셋째,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발전한 점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 치명적 실수 마이너스 경계 침범과 무례함.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계를 침범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세요. 성인 자녀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개인 물건을 함부로 뒤지거나 며느리나 사위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손주 교육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뭘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손주는 우리 핏줄이잖아 라는 논리로 이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계 침범이고 자녀와 며느리 사위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둘째, 배우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당신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셋째, 가족관계가 파탄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를 맘대로 뒤지고 제 옷까지 골라주려고 해요. 남편에게 말해도 우리 엄마 성격이 그래라고만 하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이것이 경계 침범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인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도 존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인이 아니에요. 셋째,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세요. 이미 틀어진 관계 회복할 수 있나? 이미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제 늦은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둘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시간을 주세요. 한 번에 모든 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뭘 해도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셋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관계를 만드세요. 넷째,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해요. 다섯째, 모범을 보이세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페류나로 만드는 부모의 5가지 실수. 과도한 간섭과 통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감정적 조종과 죄책감 유발, 비교와 경쟁 부추기기, 경계 침범과 무례함.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잠깐 돌봐주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만족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자신만의 꿈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과 고민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